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 조직 문화를 건강하게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 대표님이라는 걸 먼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직 문화 담당자들을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는 리더 문화라는 주제로 원티드 웨비나 3회차까지 끝냈죠. 사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오디언스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엄청났죠. 그리고 사실 리더 문화라는 컨셉에서 우리가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을 세 개로 정했잖아요. 성과관리, 조직 문화 전파자, 그리고 인재밀도 관리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리더라고 하면 당연히 조직의 성과를 관리해야 되고 인재밀도 관리까지도 책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조직 문화 담당자가 리더라고? 라는 생각이 조금 파격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주셨던 것 같고, 네. 신청도 많이 했지만 끝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동 없이 잔류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왜 조직 문화 담당자가 리더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까지 조직 문화의 전파를 HR 내에서도 조직 문화 담당자라는 이제 하나의 잡이 생겼죠. 몇 년 전부터 스타트업의 인재 전쟁이 일어나면서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이 시장에 많이 전파되면서 조직 문화 담당자를 통해서 조직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바뀌었다. 그쵸? 네, 저는 토스에도 컬처 에반젤리스트도 있고 여러 회사에서 새로운 잡이 생겼지만 이제 느낀 건 조직 문화 관리자, 감독자 또는 전파자야말로 정말 조금 강하게 말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조직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직 문화 담당자를 채용하는 잡 디스크립션을 보면 3년차 그리고 거의 오퍼레이션 위주의 그런 그 디스크립션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항상 좀 아쉬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도 굉장히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꿔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성공적으로 조직 문화가 바뀐 케이스는 정말 드물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우리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조직 문화는 CEO로부터 출발해서 리더가 중심이 돼서 바뀌어야 된다. 말과 글로 사람을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여기서 말과 글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저희가 말하는 건 컬처 덱이죠. 네, 그런 그렇죠. 명문화된 컬처 덱이나 또는 피상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조직 문화를 전파하고자 시도했었던 건 사실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논리는 내가 함께 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치열하게 논쟁하고 하는 내 주변 사람, 내 동료, 나의 리더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면서 변화를 유도하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회사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다. 맞아요. 우리의 논리 네. 였죠. 저는 네. 쉽게 그냥 가정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봐도 가훈이 근면성실, 사랑 이런 건데 부모님이 보여주는 모습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이들에게 주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그 부모님이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진짜 사랑은 저런 거구나라고 학습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근면하지 않은 부모님을 보면서 이게 절대 학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명문화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우리 조직에, 우리의 집에는 이게 중요해라는 약속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실제 본보기가 되는 어른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조직 내에서는 그게 리드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 조직 문화를 건강하게 자리 잡고 건강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 전파의 3단계 흐름을 정의, 그리고 전파, 그리고 내재화, 이렇게 3단계로 정의해서 이제 각각 꼭지별로 컨텐츠를 구성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좀 이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 해야 될 노력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나눠드렸는데, 저도 이제 인하우스에서 HR을 오래, 노고님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방법들을 적용해서 조직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단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정의 단계에서부터 먼저 보면 솔직해라가 키워드잖아요. 그러니까 CEO가 컬처 덱을 통해서 조직의 문화를 정의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솔직하게 쓰기, 솔직하게 도출하기였었거든요. 거기부터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나봤던 스타트업 CEO들 중에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조직에 있는 리더와 구성원에게 이식시키려고 하는 리더들이 소수지만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 의미는 그런 분들이 잘 없다라는 의미겠죠. 네, 그래서 CEO가 일단 솔직하게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게 조직 문화를 건강하게 변화시키고 자리 잡는 첫 단추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 CEO, 오너 CEO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전문 경영인일 수도 있는데 조직 문화를 건강하게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 대표님이라는 걸 먼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직 문화 담당자들을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리드 바이 이그젬플이 되어야 리더가 보고 배우고 구성원들은 리더를 보고 배우는데 그런 것들을 참 못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요. 그게 참 못할 수도 있죠. 네,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조직 문화를 기반으로 우리 회사를 드라이브 하거나 우리 회사를 변화시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도 좋지만 우리는 모르겠어. 뭐 일단 성과야 달려야 돼. 라고 하는 컨셉이면 저는 리스펙 할 거예요. 리스펙 할 건데 조직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지. 조직 문화가 제대로 서야 회사가 잘 돼. 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본인이 본인만의 우리의 일하는 웨이를 정의를 못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따라서 리더나 구성원도 CEO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 원하는 방향이 뭔지 모르고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부연하고 싶은 거는 조직 문화가 중요하지 않아 또한 저는 조직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쿠팡에서 우리는 브랜딩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선언한 것이 저는 그게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조직 문화라는 건 우리가 토양에도 비유하고 기후에도 비유했지만 사실 조금 더 집약적으로 말하면 우리 조직이 일하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일하는 방식이 존재하지 않아 라는 건 사실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조직은 궁극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명문화가 필요하지 않아 아니면 내부의 공유가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으나 그조차 저는 문화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살짝 얘기가 빗나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직 문화라는 건 조직 문화를 드라이브하지 않는다는 선택할 수 있으나 조직 문화가 우리 회사에 존재하지 않기로 해 라는 거는 사실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정의가 가장 힘들 거라고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해요. 생각합니다. 네. 정의가 힘든 이유가 세연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기가 힘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너무 욕심이 나잖아요.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싶고 그래서 솔직하기 힘들다라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일하는 그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인지를 솔직하게 말하기 힘들다는 부분도 있지만 진짜로 포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완성도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지향하잖아요. 네. 그 완성도를 깨트리는 게 일단 굉장히 큰 허들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너무 공감 가는 얘기고요. 아까 우리 그 웨비나 세션 마지막에 질문 주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CEO나 경영진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또는 우리가 일해야 하는 우리의 웨이를 정의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고 기피하려고 하는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면 이제 구성원이나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일하라는 거야? 중요한 키워드를 좀 뽑아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게 너무 공감이 가거든요. CEO 입장에서는 또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노고님이 얘기했던 대로 완벽한 사람을 추구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인 명사와 형용사만 늘어나도 수백 가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사실 다 갖춘 완벽한 사람을 우리의 인재상으로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조직 문화의 정의 단계에서 인재상은 그런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컬처 덱을 만들다 보면은 슬램덩크의 그 선수들의 장점을 다 모아서 쓰고 싶은 거예요. 강백호의 기지, 서태웅의 샤프한 그 디테일, 그리고 송태성의 합, 정대만의 투지, 다 하네요. 최치수의 리더십, 네. 안경 선배의 그 서포트 역할까지도. 그러니까 그렇죠.
또 심지어 뭐 안 감독님의 그런 비상한 그 포용함. 책략, 포용 이런 네. 거를 다 짬뽕한 사람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CEO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은 될 수 있을지, 또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계속 얘기한 게, 우리의 산업, 우리의 전략, 비즈니스 그 방향성에 우리는 정말 안경 선배가 많이 필요해 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회사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맞아요. 회사의 상황이나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전부 다 강백호가 돼야 돼. 그럴 수도 라고 있죠. 하면 그 우리도 당시에 퍼포먼스만 우리의 중요해. 그 당시에 우리의 인재사원 다 같이 강백호가 되자 여도 된다는 거거든요. CEO가 우리의 조직 문화의 색깔을 정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얘기했던 솔직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버리지 못해서 그거를 정의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걸 정의해보면 우리도 많이 해봤잖아요. 미션, 비전, 코어 밸류 많이 해보고 인재상 정의도 같이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하다 보면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한데? 책임감 있어야지. 진짜 버리기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버리고 뭘 줄까를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상을 정의하는데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맞아요. 길이 아닐까 네. 싶어요. 그리고 여러 개를 도출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위를 두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버릴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무엇 하나는 이건데, 이거 외에도 이 사람에게 가졌으면 좋겠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